일단 이번 주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다라고 좀 봤어요. 그렇죠. 이번 주에 만약에 이 CPI 지수가 예상보다 좀 더 높았다면 미국 연방 정부의 셧다운 우려감들이 다시금 부각돼서 신용등급에 대한 또 우려감들 이 부분이 있었다면 이번 주는 아마 이 추세가 좀 상당히 좀 되돌리기 힘든 추가적인 하락을 좀 예상할 수 있는 변동성 장세다라고 좀 생각했는데 오늘 기점에서 저는 리스크가 크게 완화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감히 좀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12월은 산타 랠리를 더욱더 기대하기 좋은 여건으로 변환했다라고 좀 평가해보고 싶어요. 예민수의 경제토크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과 산타랠리는 오는 것인가 온 것인가 오고 있는 것인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 하나 오시면 얘기하려는 게 지난번에 방산 얘기하면서 한화 시스템 뭐 다른 기업도 많이 얘기하셨지만 네. 방산에서 한화 시스템은 약간 좀 다른 방산주보다 네. 롯데미나 이런 것도 조금 밀리는데 네. 이거 말씀하시고 최근에 흐름 좋아가지고요. 네. 제가 오시면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 자 장세 판단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아이고 우리가 8월 9월 10월까지도 고생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11월의 흐름들을 좀 돌려내고 있는 흐름들인데 주변의 여건들은 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상황 좀 진단해 주세요. 네. 10월장을 생각하면 해보면 네. 끝이 없는 추락이다. 그런데 그러게요. 우리가 10월장을 복귀해보면 네. 이렇게 많이 빠져야 이유가 할 있나? 만한 뭐 이유가 좀 있었을까? 좀 네. 근데 좀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따른 어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이 부분을 중동이 다시금 전쟁을 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감들을 좀 작용을 했던 요인이 좀 네.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개별 이슈를 보면 미국이 예산안 심사에 난항을 좀 겪으면서 셧다운 우려감이 있었고 네. 신용평가 등급을 하향할 수도 있다. 자 이런 리스크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미국 국채 금리가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면서 5%대를 좀 장기물채권이 5%좀 10년물이 5% 넘었었잖아요. 그렇죠. 예.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이 위험 자산에서 자금 다 빠져나가면서 안전 자산으로 자금이 갈 수도 있겠다. 이런 리스크도 좀 있었고 전체적인 어떤 부분은 중동발 리스크 뭐 이 부분에 따른 영향 그리고 국제 유가가 좀 급등했던 부분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다시금 올라갈 수 있다. 고유가 기조가 지속된다면 그래서 리포트 자체에서는 뭐 국제 유가가 150달러를 그렇죠. 좀 넘어갈 수 있다. 너무 거의 뭐 한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좀 높은 상승률에 대한 우려감들도 나타낸 바가 그 자들 지금 다 어디 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기사들이 남아는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물론 150달러 갈 수도 있지 뭐 그죠 뭐 어떻게 돼서 갈 수도 있겠지만 너무 설레발떨어가지고 위기감을 조성하는 그러니까 우리 그때도 얘기했어요. 이거는 유가 오를 때 지난번에 그 전쟁 전에도 유가 올랐던 것이 결국은 이게 그때 이제 감산한다 그러고 그죠. 네. 공급 사이드의 이슈지 수요가 막 늘어가지고 전 세계 수요가 늘어서 간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한적일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보다는 뭐 150달러 간대요 이런 자극적인 게 눈에 너무 띄니까 네. 다행히 안정이 됐고요. 예, 그리고요. 그래서 10월 달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파가 좀 굉장히 좀 컸었고 네. 그 여파가 2차 전지 섹터에 투매로 좀 굉장히 좀 많이 작용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양지수에서도 뭐 특히 코스닥이 좀 더 심하게 그렇죠. 밀렸던 부분들은 뭐 주도 섹터였던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섹터가 지속적으로 좀 낙폭 출현 현상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개별주도 같이 좀 영향을 받았던 장세가 아니었나. 저는 지금 복귀를 해보면 중동발 리스크가 조금 더 확산된다면 뭐 이란과 이스라엘이 뭐 전쟁 측면으로 좀 더 확산되는 우려감 이 부분이었다면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는 어떤 우려감들은 있었겠지만 지금 뭐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그런 여론들이나 이런 것들 종합해 봤을 때는 네. 확전까지 갈 수 있는 시그널은 아니었기 때문에 지나친 낙폭이 아니었나 싶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뭐 아시아 주요국에서 뭐 일본이나 중국 증시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유독 낙폭이 좀 더 컸던 점. 이런 이스라엘보다 더 빠졌다 네네. 그랬잖아요 그때.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네. 오히려 그 시점은 정말 조로의 매수 기회가 아니었나라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일단 뭐 11월장에서는 이 추세를 좀 전환했던 시그널 자체는 공매도 전면 금지. 자, 이 이슈가 시장의 어떤 이 투자 심리를 크게 좀 개선했다라고 판단해 보고 싶습니다. 네. 미국의 FOMC에서도 뭐 11월 금리 동결 이슈 그리고 주도주가 좀 부족한 어떤 상황에서 반도체주가 다시금 주도 섹터로서의 어떤 복귀 이 부분이 11월 초에 어떤 증시 흐름들을 좀 양호하게 이끌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유가치를 보면
지금 1개월 대비해서는 오히려 이 WTI 유가 지수는 10.7%가 좀 하락했어요. 네. 그런데 3개월 단위에서도 오른 게 아니라 오히려 3.3%가 하락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그동안 유가에 대한 우려가 이 부분이 인플레이션 PPI에 상당한 좀 영향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으로 너무 사실 이 투매를 좀 그렇죠. 부른 네. 양상이 아니었나 생각해봤습니다. 10월의 하락은 정말 뒤통수 맞았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금리 레벨이 높았고 그리고 전쟁이 있었고 또 중요한 게 국내 수급이잖아요. 국내 네. 수급이 꺼여가지고 뭐 반대 매매 투매가 나오고 그죠. 뭐 이상한 종목 몇 개가 지금 뭐 작전 세력들이 해가지고 그죠. 뭐 뒤숭숭한 얘기가 오후 네. 2시만 되면 공포의 2시였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2시에 매물 나오면서 밀렸던 그런 형국이 좀 있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악재는 지나간 것인가? 최근에 그럼 다시 좀 주가가 좀 상승하는 리스크 온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단 물가가 발표됐습니다. 미국 그죠?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됐는데 역시 안정적이다. 12월에 금리 못 올리겠구나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일단 이번 주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다라고 좀 봤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뭐 CPI 지수, PPI 그다음에 뭐 미중 네. 정상회담 그리고 17일 날은 뭐 미국의 예산안 네. 통과 이 마감 기한이에요 또. 그러게요. 그래서 뭐 셧다운 관련된 얘기 있고요. 뭐 네. 무디스가 신용 등급 전망을 뭐 맞아요.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좀 하향했다. 네. 이 이슈 때문에 이번 주에 만약에 이 CPI 지수가 예상보다 좀 더 높았다면 또는 지금 미중 정상회담에서 좀 기대했던 반도체 규제에 관련된 이 리스크가 한 번 더 부각이 되거나 이에 따라서 공급망에 대한 우려감도 있거나 또는 미국 연방 정부의 뭐 셧다운 우려감들이 다시금 부각돼서 신용 등급에 대한 또 우려감들 이 부분이 있었다면 이번 주는 아마 이 추세가 좀 상당히 좀 되돌리기 힘든 추가적인 하락을 좀 예상할 수 있는 변동성 장세다라고 좀 생각했는데 네. 오늘 기점에서 저는 리스크가 크게 완화됐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좀 감히 좀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12월은 산타랠리를 더욱더 기대하기 좋은 여건으로 변환했다라고 좀 평가해보고 싶어요. 그렇죠. 일단 CPI 지수의 경우에는 지금 시장의 예상치보다 하회했다. 이 부분은 뭐 미국 연준에서 그동안 강조했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금리를 계속해서 올렸는데 인플레이션이나 핑계거리가 좀 사라지게 되다 보니까 네. 12월은 금리 동결 가능성이 좀 더 커지는 부분들 그리고 오늘 뭐 미국의 하원에서도 예산안이 일단 통과는 됐습니다. 그래서 뭐 상원에서의 어떤 이슈는 좀 있지만 큰 고비를 좀 넘겼다. 그래서 셧다운 우려감은 이번에도 피할 가능성이 좀 커졌다는 부분들 그리고 미국과 중국 정상회담 부분은 오늘 뭐 뉴스 이후로서 어떤 확정되는 어떤 사항들 좀 나오고 있지만 반도체 규제 부분에 대한 어떤 이해관계는 조금 더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치를 좀 수반할 것 같습니다. 네. 주변 여건이 좋아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10년물 금리가 5% 넘었다고 그죠? 조금 네. 떨어진 것 같다가 다시 오르고 꿀럭꿀럭 했었거든요. 4.6에서 그러면서 불안했는데 미국의 물가 나오고 그러면서 4.5 밑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죠? 방송하는 오늘 우리가. 네. 그래서 이쪽 채권 시장 보는 분들은 한 4.2 정도까지는 급격하게 떨어질 걸로 보더라고요. 지난번에 이제 공매도 이 채권 네. 공매도했던 세력들의 기점이 그 정도라 네. 일단 급하게 좀 떨어질 수 있다고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산타랠리가 이제 올 수 있다. 미국도 그렇고 그러면 소위 산타랠리라는 게 지수로 보면 또 연말 참 저것도 있잖아요. 지금 이제 양도세 네, 그렇죠. 한도 늘려주는 거 그죠? 그렇죠. 네. 양도세 이 부분은 뭐 지금 현재 뭐 10억대 있는 부분을 그러니까, 뭐 네. 50억이냐, 네. 100억이냐 뭐 이런 소리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 뭐 이 소형주 위주에서는 굉장히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될 수 있는 요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 네. 공매도 자체도 지금 2차 전지의 조정폭이 좀 상대적으로 좀 크다 보니까 시장 조성자 공매도도 지금 금지해야 된다는 어떤 청원들. 그래서 좀 금융위원회에서 검토해 보겠다. 네. 그런데 이게 뭐 시장 조성자 공매도도 저도 과연 그게 필요한 조치인가에 일단 의구심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매수호가 매도호가의 양방 개입을 해가지고 이 주가에 대한 적정성을 왜 한국거래소가 평가를 하느냐. 전 시장의 순리대로 시장의 흐름들은 수급 주체에 따라서 좀 변화돼야 된다는 것이 좀 맞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뭐 외국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공매도 금지 때문에 외인 자금이 이탈될 수 있고 이런 조짐에 대한 리스크가 있지만 네. 오히려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이게 2차 전지 섹터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요인으로 크게 좀 작용했다는 점. 그래서 시장 조성자 공매도 부분도 조금 더 투명하고
제도 개선은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좀 평가해보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한 금지 조치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양도세 부분은 우리가 12월 달에 양도세 기준을 좀 피하기 위해서 급하게 주식을 팔고 다시 1월 초에 삽니다. 네. 이게 그동안 보면 지금 말도 안 되는 사실 거래 행태였거든요. 그렇죠. 10억 원이라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크면 크다, 뭐 작으면 작다라고 네. 할 수 있는데 주식 시장의 전체 규모, 그다음에 현재 뭐 부동산 시장의 어떤 캐파들을 봤을 때는 10억이 굉장히 이 대주주 요건을 좀 봐야 되는 기준인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판단 부분. 코미디죠. 네, 한 종목에 그래서- 10억 가지고 대주주면 그죠. 예. 네, 맞습니다. 물론 뭐 한 종목에 10억 가지고 대주주 요건에 좀 걸려보고 싶지만 많은 분들이 그죠? 네. 그거 과한 거죠. 옛날에 100억부터 정치 논리에 의해서 이제 100억, 네. 50억, 30억 왜 1억 하지 차라리 네. 그죠? 예. 뭐 세수의 감소 효과에 대한 우려감도 좀 있다고는 네. 하지만 그래도 이게 현실적인 어떤 이 시대에 맞게, 네. 현실적인 어떤 투자 환경에 맞게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해 보이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점은 네. 그래도 연말 12월 달의 어떤 유동성 관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지표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하려면 빨리 하는 게 좋아요. 이것도 이제 지금 얘기 나온 길에 그죠? 물론 이제 좀 줄다리기를 딜을 해서 뭐 한 50억이 아니라 그죠? 네. 뭐 20억만 하더라도 네. 조금 숨통이 매도 물량은 줄 거거든요. 그죠? 맞습니다. 네. 뭐 100억 50억 안 가더라도. 근데 질질 끌다가 또 예를 들면 뭐 안 하는가 봐 그러면서 뭐 다 팔았는데 12월 24일 날 해봐야 의미 없는 거고 그죠? 네. 자, 그러면 어쨌든 산타랠리 가능성들을 주셨는데 그러면 다음 우리의 관심사는 주도 섹터가 뭐가 될 것인가. 그죠? 네. 어느 쪽을 보세요? 지금 증시가 반등을 하는 시점, 그리고 오늘 같은 뭐 미국발 이슈, 그다음에 일단 12월에 대한 기대치는 굉장히 좀 커질 것 같아요. 네. 오늘 기점으로서는 굉장히 어떤 시장의 어떤 주도 섹터들이 좀 저는 보이기 시작했는데, 네. 첫 번째가 좀 반도체입니다. 업황 회복은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근거 있는 수치로서 증명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3분기에 대한 어닝 쇼크 부분들은 저는 충분히 선반영했다. 그렇다면 4분기부터는 점진적 실적 개선 관점으로 봐야지 4분기에도 매출이 이만큼 늘어난다, 이 관점은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4분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본업이 확실히 좀 좋아질 것이다는 체질 개선, 이 부분 때문에 반도체는 좀 지속적으로 좀 관심 갖기 좋은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고요. 2024년도에는 저는 턴 어라운드의 원년 해다, 이 관점으로 보면 소부장즈 지금 많이 올랐다라고 하지만 과거 주가 대비해서 아직도 주가 회복이 좀 적은 그런 종목들은 실적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 지금 우리가 OLED? 그렇죠. 예. 상반기까지만 해도 뭐 실적 안 좋았는데 3분기 실적에서 보면 뭐 LG 디스플레이 경우에는 4분기에 흑자 전환 기대감도 있다. 이 부분은 전장 사업 부분에 대한 호조 부분인데, 네. 지금 뭐 전기차가 안 팔린다고 해서 전장 부분도 위축된다, 이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내연차에 들어가는 모든 자동차의 시스템의 이 전장에 대한 이 수요는 지속적으로 공급량 확대에 따른 부분들, 이 부분과 연동해서 본다면 지금 IT 모바일 부분의 수요 회복 부분, 그리고 내년에 파리올림픽 특수 기대 부분, 그리고 전장 사업 부분의 성장성을 좀 감안해 보면 디스플레이 부분도 조정 시 매수하는 관점으로 저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12월 관점에서 우리가 좀 선취해서 좀 매매할 수 있는 부분들, 네. 지금부터 관심 갖기 좋은 섹터는 저는 딱 3개 준비를 해봤는데, 로봇, 네. 그리고 자율주행과 UAM. 힌트는 우리가 매년 초에 열리는 미국에서 CES 박람회 있죠. 그렇죠. 2024년도 1월 CES 기점으로 보면 여기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굉장히 이제 고도화된 기술들이 공개되는데, 항상 단골 손님들이 뭐 로봇, 그다음에 AI, 그렇죠.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 네. 뭐 그렇죠. 도시망공 모빌리티죠. 뭐 예. 수직 이착륙기 같은. 예. 그래서 이 부분들도 지금 오래 쉬었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모아가는 전략, 단기적인 어떤 이슈가 아니라 오고 있는 산업에 대한 확장성들을 좀 고려해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우에도 최근에 어떤 주가 조정이 좀 있었기 때문에 내년 CES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좀 출시한다는 어떤 기대감들, 이런 단기적인 이벤트도 우리가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배당주도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 왜냐하면 배당주에 대한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이 배당주 언제 사야 됩니까? 라고 좀 물어보면 12월 둘째 주부터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함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가 배당주라는 관점에서 샀는데 배당량 맞고 주가 회복을 못해서 배당을 받았지만 크게 수익기가 된 게 없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 날 수도 있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안타까웠던 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현대차 같은 경우 네. 제가 17만 원대 후반, 16만 원대 후반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이게 3분기 실적 너무 좋았는데 증시 조정을 받았고 시가 배당률을 5% 정도 우리가 추산해 본다면 네. 현대차는 지금부터 좀 사면 좋을지 않을까. 근데 오늘 주가를 보면 지금 18만 2천 원대. 굉장히 좀 이 단기에 좀 소폭이 좀 오르긴 저희가 했지만 방송하는 날 수요일인데 오늘 강하게 올랐죠. 네. 네. 이런 부분들 좀 보면 사실 이 배당주는 12월 달에 모아가는 것이 아니라 4%나 올랐어요. 네, 낙폭을 주는 구간이었던 11월부터 예. 계속해서 모아갔다면 전통적인 배당 성향, 즉 단기 순이익에 얼마만큼을 배당금으로 내줄 것인가 이 부분을 배당 성향이라고 한다면 배당 성향이 높고 배당 금액이 현재 시가 대비해서 수익률 관점에서 굉장히 높았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뭐 금융, 보험, 자동차, 뭐 석유 부분은 석유 화학 부분은 좀 피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네. 단기 뭐 기대치를 좀 수반했기 때문에 주가의 어떤 괴리율을 좀 본다면 석유주는 좀 피하는 게 좋고 금융, 보험, 자동차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배당 관점으로 좀 접근은 유효하지 않을까 판단해봤습니다. 자동차가 배당주라고 이러신 분들은 현대차가 발표한 그 주주 환원 정책 그죠? 네네. 그런 거를 좀 찾아보시면 네, 됩니다. 연말 기대할 수 있는 산타랠리 그리고 시장 주도 섹터는 무엇이 될 것인가 변영인 대표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